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죽고 싶고 한계가 와서 이곳에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나쁜 며느리인지 정말 궁금해서요. 저는 아이 둘이 있는 엄마이고요. 현재는 전업주부예요. 일하고 싶고 집값 대출에 살림에 쪼들리지만 나름 저만의 육아 철학이 있어 두 아이를 36개월까지 가정 보육 중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4박 5일씩 데려가십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통보식으로 이야기하시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셨죠.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시니 25개월 큰 아이는 할머니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은 엄마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아이의 그 말에 의기양양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죠. 하루 종일 TV, 스마트폰, 초콜릿, 사탕, 라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싫어하는 양치질도 안 하니까요. 그야말로 아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있으니 어머니 집에 있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압니다. 결국 아이는 저희 집에 안 온다고 울며 불며 악을 쓰고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아이한테 서울의 집에 정을 못 붙이고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시어머니는 아이가 자기 엄마를 싫어하니 내가 키워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단 한 번도 잠깐이라도 먼저 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본인이 와서 데려가 놓고서는 친구들, 식구들한테는 늘 아이 보느라 죽겠답니다. 어머님 58세이시고 어디 아픈데 하나 없이 정정하십니다. 죽겠다는 말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먼저 부탁한 적도 없어요. 첫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젖을 잘 안 물었는데 그걸 보시고는 어머, 애가 엄마 젖을 싫어하네. 그러면서 은근한 미소를 띄우며 이야기하시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또 어쩌다가 제가 안을 때는 울고 어머님이 안아서 그치면 엄마가 엄마 같지가 않지? 할머니가 데려가서 키울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돋기도 하고 아이와 제 사이를 질투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심리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어느 순간 내가 애를 데려갈 테니 네 일을 보라면서 저를 위하는 듯 이야기하시더니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여러 번이 되고 하루에서 이틀, 4일에서 5일까지 된 거죠. 처음에는 너무 손주 사랑이 지극하여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지나치다 싶을 때가 되니 이제 당연하게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가 아이 맡겨놓고 안부 전화도 없고 자기 자식 먹었는지 똥 사는지도 묻지도 않는 천하의 인정머리 없는 못된 어미라고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소중한 우리 첫째 아이 아무거나 주실까 아무거나 보여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몇 번을 연락하는데 잘 받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은 시외이모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와이프 집에 있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느냐. 요새 황혼 육아가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아느냐.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는 엄마 힘든데 아이 좀 맡기지 말아라. 도대체 며느리는 집에서 뭘 하는데 아이를 자꾸 맡기느냐고 했답니다. 나도 아이 맡기기 싫다.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시댁에 가면 TV 보여주고 방치하는 거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다며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면전에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끊임없이 생사람 잡는 통에 정신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정신건강센터 상담 등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십니다. 어떤 날은 내가 지금 네 애 봐주고 있다고 유세 떠는 걸로 보이냐며 고마운 줄 모른다고 요새 세상에 아이 봐주겠다고 배려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대성통곡을 하고 우십니다. 아, 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합니다. 저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와서 남편보다 더 벌었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 잘 쌓고 있었고 이직 좋은 대로 하면서 저희 집 먹여 살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성격은 또 어떻게 해요? 사교 많고 긍정적이라는 평가 받으며 주변에서도 정말 밝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아이 키우고 싶어서 우리 아이 내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하였어요.
또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셔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어릴 때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크길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저의 커리어 버리고 직장도 관뒀는데 그렇게 포기하는 것도 많지만 저만의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시댁의 횡포에 저의 뜻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에 사무쳐서 허무합니다. 저렇게 할머니 손에 크라고 내 커리어 포기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이의 중요한 어린 시절을 망치게 하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 남편이 센스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더 사단이 났어요. 그날 시모가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여자 잘못 들어와서 효자 아들이 눈 뒤집혔다고 난리를 치시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다가 본인 힘에 부쳐 쓰러지셨죠. 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아버지께서 쳐들어오셔서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고함을 지르시고 결국 저희 부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이 둘을 다 케어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둘째는 데려가지도 않으세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첫 정이신 건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두 아이 모두 너무너무 소중해요. 특히 이제 말하고 습득, 입력이 빠른 첫째는 제가 온전히 끼고 보살피고 싶어요. 감히 시어머니께서 아이 봐주시는데 그 감사함도 모르는 배부른 소리 하는 한심한 며느리인가요? 제가 아이 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이 보느라 아프다, 힘들다, 과자값 얼마 썼다, 네 자식 내가 봐주니까 효도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시간도 많은데 일을 해라. 힘든 우리 아들 혼자 뼈 빠지게 일하게 안 하려고 내가 너희 아이 봐주는 건데 왜 너는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며 어디 가서 부업거리라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둘째도 봐주시게요? 하고 마음에 없는 말로 떠보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는 어린이집 보내며 더 잘 적응하고 잘 큰다고 합니다. 정작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본인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다고 못 봐준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큰아이가 시댁에 안 갈 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합니다. 어젯밤에는 보름이 지났는데 달이 예뻐서 그냥 또 하늘 보면서 울다가 아침에 댓글 다시 읽었습니다. 댓글 보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가락이 떨리고 무서웠네요. 친정은 서울이고 시댁은 지방 소도시입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신 결혼이라 돌아갈 친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불편하고 둘째 낳기 전까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돌아다녔지만 1년 정도 못한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다 쓰지는 않았지만 다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폭언, 행동, 녹음하다가 남편이 제 핸드폰 부순 것도 2번이고 시어머니와 제가 언성 높여 싸울 때 남편이 제게 입 닥치고 엄마에게 빌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생각한 끝에 상담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상담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그저 말씀 안 드려도 시아버지가 와서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날뛰셨고 그때마다 옆에서 쟤 때문에 이게 뭐냐 맨날 싸운다. 전문가 개나 줘라. 내가 뭘 했다고 손주 사랑한 게 죄냐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혼해야 정상인가요?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남은 건 아닐까. 남편 친가와 외가, 시아버지 쪽, 시어머니 쪽 형제 자매들 다 모여 사는 이 동네에서 쭉 그렇게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댓글에서 제게 성격장애라고 하셨는데 찾아보고 맞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큰 소리 나고 싸우는 것이 싫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제가 조금 피해 입더라도 넘기고 참고 살았고요. 한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렇게 인사성 밝고 살면서 싫은 소리 들어본 적 없었는데 시집 와서 저라는 사람은 이제 얼굴도 잿빛으로 변해버려 다 무너져 썩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말 못하냐 답답하다 하시지만 제가 말하면 더 크게 말하고 제가 행동하면 더 크게 난리치는 시어머니. 똥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했는데 사실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식 망친다는 말에 정말 번뜩 정신이 드네요. 이게 저의 인생을 바치면서 시작하게 된 제가 원하는 육아는 아니니까요.
상담만 받았지 지인한테도 못한 이야기라 이렇게 솔직하게 피드백 받은 게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바보 같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고 내 목소리 내야 한다 생각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애들 생각하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그냥 살아야지 하다가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은 쓸데없이 감정을 복받쳐서 변명을 하니 너무 부끄럽고요. 그래도 주절거리기를 잘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남과 소통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익명인데도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말씀처럼 다 해볼게요. 후기입니다. 1년 전에 시모가 아이를 데려가서 힘들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때 댓글 보면서 뭔가 제 가슴속에 갑자기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고요. 몇 년 동안을 생각도 못하던 것을 미친 사람처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 생각하며 발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자기 새끼도 지키지 못한다는 여론에 충격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음먹으면 녹음하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녹음으로 증거 자료 여러 개 준비하고 다시 일하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 맨날 들어가고 일단 재택근무를 시작으로 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게 하려고 댓글의 방법처럼 아침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비록 키즈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가서 재택근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정 아빠한테 연락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마저도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지만 그렇게 다시 연락된 부모님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천류는 끊으면서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말한 제가 더 정신 나간 것 같다는 어느 분 말씀이 사무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한테는 이혼을 하든 부모를 버리든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상황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 싸움이 되면서 진단서 끊어서 증거 남기는 데 도움이 되었네요. 시모는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제 아이한테 접근하면 경찰 부르겠다는 말이 제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재택근무 일도 늘어나서 빠듯하긴 하지만 저희 식구들이 먹고 살 만큼은 법니다. 이렇게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불안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남편한테 묘한 배신감에 떨면서 살지 않아도 돼서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목표는 친정이 아무래도 조금 좁아서 돈 모아서 분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독해질 수 있게 응원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